6월 7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는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시를 주도했던 엔비디아가 3개월 연속으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가 이어졌고, 주요 재료는 역시 6월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물론 7, 9월 달에는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은 사실상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금리를 동결했다가 말 그대로 이때까지 2년 동안의 금리 인상을 멈추었다가 다시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반발 요소가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차라든가 뭐 거대한 차가 한번 멈추게 되면은 다시 움직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동결이 사실상 연내 혹은 내년에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훈풍이 돌면서 어제 올려드렸던 경제 지표와 좀 플러스가 된 거죠. 경제도 좋고, 그리고 금리까지 동결하고 내년 안으로는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아마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월 달에 42%가 넘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당분간 훈풍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때까지 시장을 많이 올렸던 뭐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업종들보다는 새롭게 테마가 형성이 되거나,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가가 현재 5%의 고물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은 시끌시끌했죠.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비전 프로 관련 테마주들, 뭐 VR, AR 관련 테마주들을 많이 찾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선의 실세만 OLED 관련 테마주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올랐던 코스피 경기 둔화 뜯고 3천 기대감이 지금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증권사업 하반기 코스피 밴드가 벌써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메리츠가 2,900으로 가장 높은 상단을 제시했고, 그리고 현대차, 뭐 신한하나, 삼성 좀 보수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보수적으로 2,300에서 무려 2,200까지 좀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2,600을 돌파했는데 하반기 예상 밴드를 2,600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메리츠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2,600 이후에 100포인트에서 뭐 200포인트 정도 구간까지밖에 제시를 하지 않았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코스피의 지수를 전체 종목 곱하기 뭐 이제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로 대부분 그냥 매크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상된 범위가 나왔다는 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3천 뭐 이렇게 가는 거, DB만 3천을 외치고 있죠. 3천 정도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연말에 S&P 500은 아마 4천 선까지 좀 조정이 나올 거다. 지금 이제 4천 거의 30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이 나올 거다 얘기하고 있고, 모건스탠리도 S&P 지수가 3,900까지 떨어질 거다. 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주식은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주식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미국의 국채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채를 발행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들이 자금 이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들이 13조 원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13조 원이나 14조 원 넘는 순매수를 추가적으로 또 단행할 수 있을 것인지, 기간 금융투자 연기금은 2025년도까지 시장에서 자금을 빼야 되기 때문에 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거나 새롭게 신규 매수세로 인해서 고점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답은 아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게 시장에 고개를 돌리면은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3천을 찍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지표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무역 수지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지속적으로, 물론 적자 폭을 2023년도보다 줄이고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속적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율이 커지고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무역 수지 대부분의 적자율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뉴스는 미국으로 이제 무역에 좀 고개를 돌려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무역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이고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에 들어오는 물건보다 파는 물건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그렇다고 들어오는 물량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거거든요. 파는 걸 줄일 수 있어도 들어오는 거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원자재 80% 이상이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단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 뭐 남미 국가에서 가져오면은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지죠. 네, 지금 우리 서해에서 중국 가는 거랑 다른 나라 가는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무역 수지가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여기서 소폭 흑자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도 국내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도 좋고 뭐 지표도 좋고 돈도 이제 많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익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들과 테마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까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뚜렷한 모멘텀이 없이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그냥 밀어붙인 거죠. 수급으로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정말 9만 원, 10만 원 보려면은 최소 10조 원이 더 들어와야 돼요 시장에. 그런 것들이 쉽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고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진 않다. 그래서 물론 2025년도에 5년도에 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의 회복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증거사들의 전망으로는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회복이 되겠지만 이게 거의 뭐 1년 가까운 정도의 주가 상승률 현재 끌어들인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괜히 경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뭐 고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목표가가 뭐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이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제시할 때나 7, 8만 원에서 10만 원 제시할 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고점 구간이 작잖아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직 저평가된 종목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잠깐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은커녕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20일 날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부에서 대형댐이 터졌는데 이게 자포리자 원전에 이제 냉각수를 공급을 하는 그런 댐이라고 또 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댐이 터지면은 우리가 곡물 재배라든가 다른 뭐 농업 할 수 있는 수로에 대해서 이런 물이 부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거를 곡물 관련 테마로 또 엮더라고요. 또 다른 뉴스에서는 뭐 우리야 미래생명 차원을 가지고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좋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좀 이제 우리가 시선을 크게 보면은 전쟁이 대체 언제 종료가 될까 이런 것들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현재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거 누구 소행인지 아직 모른다. 예전에 유럽연합을 통하는 이 러시아 해적 가스관이 터졌는데 이것도 러시아에서는 미국이 했다라고 했고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했는데 명확하게 뭐 어디가 했다라고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걸 확인하기도 힘들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실은 전쟁에 여러분들 뭐 선과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로 언론 플레이도 분명히 그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했지 모르겠지만은 쉽진 않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네, 전쟁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들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호주은행이 또다시 깜짝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가 5월달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호주를 콕 집어 얘기했죠. 호주처럼 금리 동결한 이후에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근데 호주가 진짜 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종료된 게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를 그냥 따라가는, 미국이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호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따라가겠지만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정말 똑똑하신 분이죠. 정말 똑똑하시고 정말 네, 능력 있는 분입니다. 얘기했던 호주가 역시나 예상대로 금리 인상했다는 점,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잘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헤더가 잘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MD, 인텔, 퀄컴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이 나왔다는 점도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그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큰 다른 종목들은 주도주를 형성할 수 있는 모습들은 크게 나오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뭐 오늘 초거대 인공지능, 이게 정부가 공공 부문에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공공 부문에 적용한다는 거는 정부가 돈을 쓴다는 겁니다. 돈을 써서 이런 것들을 개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뭐 마음 AI, 바이브 컴퍼니, 뭐 네이버, KT로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관련된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계열사 수노 동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알체라라든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바이브 컴퍼니, 네. 그리고 마음 AI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KTCS, KTIS는 많이 오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들이 오르면은 이제 KT 계열사들이 좀 많이 오르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뭐 진인뮤직이라든가 KT알파 종목들이 오르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연관이 된 건 아닙니다. 테마주로 오를 거기 때문에 결국 테마주의 최대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을 전환할 수 있느냐예요. 전환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투자를 받는데 규모가 조금 민망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규모가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규모가 너무 작아요. 네, 뭐 20억 정도인데 1년에 규모가 너무 작다. 다만 뭐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의 좀 발족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가는 거겠죠. 금액은 작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일전자가 또다시 악성재고 25만원치를 직원에 강매했는데 1,000만원의 과징금, 미친 거 아닙니까? 또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이잖아요. 규제는 하지 말고 처벌을 엄청나게 세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불법을 저지르겠어요? 근데 1,000만원 내고 25원치 강매하면은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19억 9천만원 이득이잖아요. 이거 누가 안 하겠어요? 판사가 우선 또라이입니다. AI 판사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일정들, 자, 내일 여러분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장 초반에 주가가 좋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후반기 이제 오후장부터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나오거든요. 옵션 만기 동시일은 그 당일날 프로그램 매매가 터지는 게 아니고 전날에 다 청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를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공모나 하자. 어제 광쌤 내용 올려드렸으니까 공모나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꼭 하세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뭐 오늘 내용이 요거였는데, 이건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애플이 시장을 제목을 얘기 안 했네요. 애플이 사실은 비전 프로로 시장을 제시를 했는데 선익 시세만 보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다른 뭐 삼성이라든가 메타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커질 겁니다. 요거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지 않아요. 뭐 가격도 500만 원대긴 하지만은 저는 무조건 애플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없어서 못 팔 거예요, 아마. 왜냐? 애플은 늘 그랬으니까. 애플은 여러분들 이제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애플은 그냥 브랜드가 이제 명품이기 때문에 내면 다 삽니다. 애플에서 여러분들 그냥 커피숍을 만들어도 애플 커피숍 가면은 대박 터질 거예요. 이제 스타벅스 브랜드처럼 브랜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 저는 그래서 AR, VR 관련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수혜를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플만 가는 거니까. 삼성 VR 누가 사겠습니까? 애플 VR 사지. 돈 2배 더 주고라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비하했나요? 그래서 선행 시스템만 보면 된다. 관련된 연관 종목들 선행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선익 무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뭐 좀 조정이 나오면은, 아직 61선은 좀 터치하고 조정 사고 싶은데 지금 21선은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또 장정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